자, 우리가 PAI 검사에서 내담자의 이제 뭐라 그럴까, 알코올? 이런 부분들이, 혹은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좀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지금 PAI 검사가 DSM 이제 4를 기준으로 이거는 검사가 제작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DSM-5 체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T점수를 기준으로 이분이 이제 높은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불안, 약간 신경증적인 그런 척도가 다 상승돼 있어요. 심체와 불안, 그 다음에 우울,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높은 부분들 중에서도 다 인지적인 불안, 인지적 우울이 되게 이제 높게 나온 거죠. 소촉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뭔가 생각 속에서, 이 민들레가 생각 속에서 많이 불안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우울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높은 것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보도라인이 조금 상대적으로 보도라인이 높은 것인데, 보도라인에서 뭐가 높냐 그러면 이제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기 손상, 이 부분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했던 우울과 불안한 정서가 있을 때 이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는 자기에 대한 것들이 되게 불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자기 손상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서가 이렇게 스테이블하고 안전한 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부분들이 신체적 공격도 보면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져요. 그 다음에 알코올하고 이제 드래그 이 부분이 점수가 뭐 70대를 넘어서 70대 중반 정도의 점수가 체크되었단 말은 되게 뭐라 그럴까, 이런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아까 말한 자기 손상이나 이런 우울하고 불안할 때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알코올하고 드래그, 약물, 약물이 금연, 흡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죠. 근데 이제 이 지금 알코올과 드래그에 대한 이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남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디프레션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자살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자살이 다행히 자살 척도가 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그런 우울과 불안은 되게 이제 오래된 만성적인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 불안은 이분이 TCI를 보면은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이 기질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불안은 늘 불확실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은 상당히 기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아져요. 특히 이분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질적 불안들을 포함해서 이 불안이 좀 높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치료 예후 척도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민들레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뭐냐 그럴 때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혹은 본인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언제 퇴사될지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가족들 안에서는 술 안 끊으면은 내가 집을 나가버렸다. 뭐 가족 중에 자녀가 집을 나가고 또 지금 있고 있는 가족들하고 계속적으로 이 알코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조절 매개예요. 한 30년 동안, 매개 도구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가족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상담의 동기는 굉장히 높게 가지고 상담실에 방문했겠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TCI를 보면은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이게 저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저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고 자기 마음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방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내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상이 없으면은 끈이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인내력이 낮은 분들은 매일매일의 보상이 있어야지 그 보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력이 높은 분들은 보상이 없어도 자기 내적 동기로 보상을 가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을 술로 주신 것 같아요. 술을 먹고 기분 좋아지면서 본인이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이 자율성의 영역이 거의 뭐 1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율성이 낮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자기에 대한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하고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관대하고 자기 수용은 바닥이야. 나는 나 스스로를 못맛 대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스스로 잘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바닥인데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다 수용하고 공감해주고 맞춰주고 약간 끝과 끝으로 이분의 이제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점이 바닥이고 타인에 대한 관점은 하늘처럼 수용하고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일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와서 푸는 방식이 술밖에 없는 거예요. 술과 담배. 이게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과 담배를 그냥 끊어보자 이러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분의 살아온 삶에 20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스트레스 방식을 이것밖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 살아가는 방식의 스트레스를 방법을 하나밖에 못한 거야. 그러면 상담에서는 이거를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것의 공감점. 두 번째,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이 방식이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 근데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했을 텐데 지금 자녀들이 어때요? 자녀들하고 갈등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